안녕하세요. 저는 의지와 가덕대 작가 최성원입니다. 중랑구 명옥동에 살고 있습니다. 동물과 곤충을 자주 그리기 위하여 부드럽게 말해주고 친절하게도 하고 위로해 면 좋겠습니다.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중랑마을넷에서 민주시민교육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요. 민주시민 교육에 관련한 교육 이제 스터디 모임도 진행을 했고 또 이제 영상을 좀 제작을 했는데요. 이 영상의 취지는 우리의 이웃의 장애인, 우리 곁에 민주민이란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고요. 특별하지 않은 그런데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 사람들하고 나눠야 할지에 대한 영상을 잡아보려고 했고요. 그 첫 번째 편이 서울시 이야기였고 앞으로 이주민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가 또 영상으로 곧 제작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영상 보셨다시피 영상 퀄리티가 굉장히 높죠. 저희가 제작하면서도 이렇게 담길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과 그리고 편안한 영상으로 담겨져 있어서 다음 편도 내년 상반기 안에 꼭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나오면 다시 한번 마을에서 사명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민주시민 교육했던 동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이사장이고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다른 이사장이시고요. 이사회가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록상상 교육대표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표를 맡게 된 거는 제가 우연찮게 중랑구에서 특별 활동을 여러 곳에서 좀 다른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중랑구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제가 다 참여하지 못하고 저희도 우리 여기 서면에서 같이 활동해 주신 내용들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같이 정리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중랑구에서는 이런 환경운동이라는 게 2019년 이전과 이후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2019년 이전에는 좀 초록상상과 이렇게 생각 중심으로 환경운동들이 소소하게 벌어졌었고요. 플라스틱 문제나 화학물질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 2019년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민민 협력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네트워킹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그 내용인데요. 빨리 얘기해 주실 분들은 그냥 빨리 오셔도 돼요. 네, 제가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그 2019년 이후에 두 개의 축으로 중랑구에서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곳은 기후 중랑 행동이라는 그런 단체가 예정팀이 되면서 활동을 시작이 됐고요. 이 기후위기 중랑 행동에서는 주로 캠페인적인 운동적인 활동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위기에 대한 시위나 이런 것들을 운동들을 많이 시작했고요. 망우역 연행들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계속 알리면서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2019년도부터 20년, 21년까지 여러 가지 우리 가끔 여기 계신 분들은 마을에 기반에 거기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저렇게 챌린지 사진들이 올라올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저런 것들이 마을에서 기후위기 중앙행동에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고 선물에 납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전거 타고 운동을 하는 건데요. 이때도 날씨가 쌀쌀했는데 불구하고 구간별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저렇게 몸에다가 조끼를 들고 갔는데 어떤 경찰 한 분이요 뒤에서 자전거를 이어놨다가 이걸 자기 자차로 가지고 오셔서 안전하게 저희를 보호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행동들을 오히려 기후위기 중랑 행동에서 스쳐지고 펼쳐내고 이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올해도 이렇게 활동들이 더 많은 분들이 계속 참여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최근 이제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이 기후나 환경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점점 예산 삭감을 하시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했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됐고요. 대부분 이때 사진 찍어서 올리셨죠? 안 찍으신 분은 밑에서 이제 손만 살짝 안 보이게 들어주세요. 찍힙니다. 계속 이제 서울시에 우리가 시민들이 이런 요청들을 기후를 생각하는 정책을 계속 펼쳐달라고 하는 요청들을 해왔고요. 얼마 전 대대적으로 우리 중랑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있는 환경 활동하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기후 재난, 기후 정의 행진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도 여기 많이 참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50 몇 분이 참여했어요? 저는 저기 주최 측에 스태프를 하고 있어서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그것 때문에 기후 시민 중랑구 행진방에 50명 넘게 모였어요. 네. 이때 중랑구에서도 53명에서 6명 사이로 들어가고 하지 않아요. 제가 기억력이 짧아서. 그래서 많은 중랑구민들이 가서 동참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정말 큰 행사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중랑 행동에서는 계속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해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동참하신 분들을 모아가고 있고요. 새로운 활동들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간략하게 연도별로 올해까지 기후위기 중랑 행동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궁금하신 분은 사진을 살짝 찍으셔서 집에 가서 살짝 보시면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렇죠? 많아서요. 너무 많아요. 저기 찍으려고 했는데 아 진짜? 네. 집에 가서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질문 있으시면 4년 때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후위기 중랑행동은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또 환경의제 네트워크로 해서 초록상상을 중심으로 마을에 그리고 3개의 세면 그리고 마을지원 센터 활동가들까지 해서 이제 환경의제 네트워크가 따로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 켜놓고 이분들은 주로 중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의제를 하나씩 찾고 그 의제를 중랑 주민들과 같이 교육을 나누고 네, 캠페인을 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진행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잡았던 거는 쓰레기 문제였어요. 그리고 우리 중랑구에는 쓰레기 선별자에 먼저 가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고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걸 배우를 해볼까, 어떻게 실천을 해야지 더 좋은 방법을 해볼까 하고 네, 그래서 줍김 활동을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환경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는지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펼치기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속 이것도 PPT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이야기도 나누고요. 마을 축제에도 참여를 하면서 여기서도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친환경 물품들을 주민들에게 거의 처음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네, 그러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제 친환경 물품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여기 참여하면서도 이렇게 시민들의 환경 인식들을 잘 좀 조사하는 방식을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 이것들을 통계를 내서 또 그 다음에 시민들과 어떻게 접점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저희가 찾아낸 또 하나의 쓰레기 문제가 뭐냐면 영수증이었어요. 영수증은 우리가 종이로 분리배출이 되지 않는데 영수증을 계속 어디다서 받고 그것들을 그냥 버려야 돼서 그러면 이런 영수증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 우리는 일상적으로 가격을 쓰지 않는 영수증을 굳이 종이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영수증 꼭 받아야 되는 곳들이 있더라. 이런 공모사업들. 네. 우리 중랑구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마을 사업들에 보면은 전산 처리를 해서 영수증을 스캔을 해서 분명히 집어넣고 있는데 그것도 종이에 붙여서 또 영수증 처리를 해갖고 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2중, 3중에 종이가 쓰여져서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가 계속 토론회를 가지기도 했고요.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중랑구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중랑구 동북권 NPO 환경문제 워킹 그룹에 가서 같이 방법을 찾고 그래갖고 서울시에 이런 마을 사업에 영수증이 계속 필요한 것인가 해서 문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바뀔 수 있는가 해서 그 서울시에서는 한 2020년부터는 제도가 생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네. 그때는 가능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가능할 것 같진 않은 지금 그런 상황들이 돼서 네. 그래서 아직도 영수증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불필요한 서류를 우리가 쓰는 것을 계속 그냥 놔둬야 되나? 그냥 계속 써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쯤 2020년에 초록산성도 자체적으로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환경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네, 지역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중랑구에 이때 20년 이때부터 한 가지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환경교육센터가 생긴다는 이슈였어요. 그래갖고 원래는 21년에 개관을 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2022년 올해 여기도 지금 3월이라고 하는데 사실 3월에 개관식을 잡았다가 다시 4월로 미뤄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올해 개관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교육센터도 많은 활동들을 지금 중랑구 안에서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중랑 환경 네트워크, 환경 네트워크는 그냥 환경 네트워크로 있으니까 뭔가 같이 활동할 때 구심점이 없어진 그런 문제도 있었고 환경하다라는 하나의 팀으로 구성을 하기로 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하다는 마침 21년에 우리 중랑구에 주민들의 힘으로 세운 금융활동자의 교육활동팀으로 소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활동자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중랑구에서 환경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자 해갖고 만들어지는 거고요. 십시일반 어떤 분은 되게 많이, 어떤 분은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금융활동조합을 설립을 했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템상점을 작년 4월 2022년 4월 5일날 오픈식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탬 상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네, 우리 이성진 쌤한테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네, 그리고 보탬 상점 이제 근육활동작이 형성되면서 환경하다가 더 많은 캠페인이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 했던 캠페인이 수세미였어요. 마실 수세미 나눠주는 거였는데 네. 너무 많은가요, 말이? 네, 알겠습니다. 이런 캠페인들, 네. 그리고 여기 환경하다는 특히 그러니까 중랑구에서 여러 캠페인보다는 교육 활동에 더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대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작한 건 혁신교육에서 우리 보탬 상점의 친환경 물품을 선전하는 전시 교육을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그리고 내부에서는 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간단하게 교육과 이런 것들을 환경 하나에서 하고 있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역의 다른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환경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네요. 네, 학교 안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눈으로 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뭐 만들기도 하고,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토론도 하고, 학생들이 토론도 하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 두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에서도 곳곳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관 3곳이 환경 활동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연목복지관도 환경 사업을 하시고, 실내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유리농경복지관도 네, 환경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환경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의 시장들과 연계해서 인기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올 초에 저희 대선 전에 지방선거 하기 전에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공론장을 벌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정책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이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중랑구 기후위기 조례가 필요하다 해서 기후위기 조례에 대한 토론회를 구의원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랑구에서는 너무 많아서 이렇게 빨리 넘어가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많은 마을 활동들은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구에서 진행되는 이게 제가 바라는 마음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랑구 성평동 활동센터의 활동과 초록상상의 성평동 팀에서 활동했던 사업의 내용들을 함께 다뤄봤습니다. 제목은 올해 이 슬로건이 혹시 언제 쓰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했던 성평동 주간에 마을에서 함께했던 연대회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중랑, 성평등, 있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고요. 제가 지금 언급되었던 중랑구 성평동 활동센터는 지난 민선 7기, 지금의 현 구청장님이 전 기수일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받아서 중랑구 성평동 활동센터를 신설하겠다라는, 그 당시의 명칭은 중랑구 성평등 활동을 빠지고 지원센터였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의 공약으로 개소가 올해 4월에 됐거든요. 그런데 혹시 중랑구 성평등 활동센터의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4명. 네. 4명이 한다고 믿기 어려울 만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사실 이따가 제가 영상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평동 활동의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시민교육과 정보 제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주축이 되는 역할을 위해서 이 센터가 개소가 된 것입니다. 센터 개소를 통해서 3월 21일에 초록상상이 위탁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위탁 과정에서도 행정은
사실상 성평등 분야의 어떤 업무를 주축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연대하고 지원을 하면서 같이 만들어간 과정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3월 21일에 위탁을 받고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최초로 자치구 주도에 건립이 된 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함께 연대하고 다양한 삶을 존중하는 그리고 응원하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초록상상이 위탁 운영을 하지만 별도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화 확산, 교육, 아카이징 작업 계속 하시고 있어서 오늘 오전에도 홍보와 관련한 내용이 공개되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제가 이것을 한 장의 페이퍼에 만드느라 여러 번의 작업을 할 만큼 이게 다가 아닐 만큼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였어요. 4명이 가능한 일이 사실상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그리고 함께 볼 이 영상은 무엇이냐면요. 이번 성평등 주간에 함께 했던 마을이 함께 만들었던 내용이 영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더 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호환이 안 되는 건 별로 아쉽지만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시 보여드리는 걸로. 초록상상이 혼자 한다고 되게 외롭다고 느껴졌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고 올해는 함께 마을이 함께 목소리 내고 함께 고민하고 만들었던 그래서 더욱 풍성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성평등 주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되네요.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은 일주일 동안 마을 곳곳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짧은 기간 동안 개소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 이후에 지금 몇 년을 했던 기관인 것처럼 너무 열심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성평등활동센터 직원, 센터장님 통해서 직원들께 박수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프로판상은 네, 서울시 성평등 기금으로 3년차 사업을 진행을 했고 올해 그 사업을 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으로 네, 35개 기관 중에 저희가 우수상을 이번에 수상한다는 네, 저희가 이번에 함께 했던 3년간 진행했던 사업은 달마다 하는 성평등 운상회라고 해서 시즌 1, 2, 3로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 반상회 기억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모든 세대들이 아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지금의 이런 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오늘, 다른 반을 오늘로 바꿔서 네, 함께 모여서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성평등한 공간과 네,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사업들을 좀 쪼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양성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매달 주제에 맞게 올해는 그림책을 읽었었고요.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에 짧은 기간 동안 80회를 교육을 했고 관내 도서관을 모니터링해서 그 모니터링한 곳에 도서관의 수치로 함께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으로 네, 팟빵에 업로드하는 팟캐스트를 제작했거든요. 성평등 온상회라고 치시면 네, 팟빵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좀 다른 해와 다르게 네,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관내에 있는 도서관을 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성평등 어린이책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네, 제안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주제별로 총 10가지의 주제의 주체성부터 연대까지 해당되는 책이 얼마만큼 우리 관내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가를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한 결과 네, 우리 관내 도서관이 우리 지금 옆에 보시면 노란색이 오늘의 어린이책이라고 하는 성평등 도서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색깔로 막대가 되어 있는 게 도서관별로의 비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어린이 도서관이지만 어린이 도서관이 네, 성평등한 도서를 많이 비치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치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곳이 네, 뭐 참관 읽기 뭐 이런 내용으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질적인 부분,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조금 더 채워야 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 도서관별로 비치한 결과를 모니터링한 것을 네, 아까 보여드렸던 성평등 주간의 전시를 통해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팟캐스트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책 관련한 내용으로 작가들을 직접 모시고 네, 책과 관련한 에피소드나 본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내용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평등 영화제도 함께 했고요. 저희는 매해 성평등 영화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산업영화에서 볼 수 있는 내용보다는 좀 잭백 테스트라고 해서 여성이 존재를 하고 네, 대화할 수 있는, 살아있는 네, 그래서 주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여성으로서 네, 극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좀 더 성평등한 관점의 영화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지구일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되게 힘들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책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주고 그냥 읽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 언급된 삼촌 다이빙이라는 책은 맨박스라고 하는 남자 가운이라고 하는 남자는 운동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네, 뭔가 빨리빨리 뭔가 하고 누군가보다 우위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틀 안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거는 뭐 성별이 남자여야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모두가 즐거운 놀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운동을 남성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모두 같이 즐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모두가 즐거운 몸놀이라는 앞에 수식어를 가지고 같이 몸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일까 코끼리 미용실은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초록상상에 놀러 오시면 책을 접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과 이어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건 저희가 아까 언급해서 민선 7기 때 그 정책 제안으로 성평등 활동센터에 대한 제안을 드렸고 그것을 구성자로 공약으로 해서 좀 시간이 걸렸지만 개조가 된 상황이었고 중남부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예산이 있어야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성 권익 증진에 대한 것은 전체 예산에 여성가족과 예산이 적지만 그보다 더 적게 0.19%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 편성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좀 더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책 제안으로 제안을 해서 이번 민선 8기 정책 제안 내용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N번방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해서 여성을 성착취하는 근데 그것이 지금의 어린이 청소년들한테까지도 피해가 가는 상황이고 그것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현재도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건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사자들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믿고 상담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안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상담소 설치를 요청을 드렸고 설치를 요청을 드렸더니 그것이 이번 공약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이거든요. 저희는 별도의 센터 구조를 요청드렸지만 현재는 상담복지센터 내에 인력 2명만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됐지만 그것은 조금 내용이 바뀌거나 혹은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성평등 교육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탑9는 특별히 특정한 학년기의 아이들이라도 필수 교육으로 몇 차시가 가능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구가. 근데 우리 지역은 그런 것조차도 안 되고 학교 내에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방법으로 생각했던 게 어린이 책으로 그림책을 통해서 성평등 좀 더 지금 굉장히 여성과 비율을 폐지한다거나 성평등에 대해서 땡겨시가 굉장히 심한 세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융화해서 우리 일상에서 성평등이 떨려야 수 없는 이슈라는 것을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방법을 제시한 거군요. 글씨가 많이 깨졌네요. 그래서 성평등 교육 의무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추진해야 되냐? 아무나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전담 부서를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해야 돼서 여기에 그 여성 친화 도시를 시행하겠다라는 공약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에 성평등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거기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 팀이 신설되고 인력 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될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지역의 여성 경제 사회에 참여하고 지역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계획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민 감시단 활동을 하고 생활안심 사업이나 찾아가는 폭력기관 교육 같은 것을 이 여성 친화 도시 안에 담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에서 내 주변 그리고 우리 이웃들 관계 안에 잘 보시고 그 관계들 안에서 우리가 혹은 나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하시는 게 되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사는 곳이 다르면 다른 풍경이 보인다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평등한 렌즈를 끼시고 사회를 바라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 사업단의 조현진입니다. 주민자치 사업단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곳이라고
안희정 선생님이 강력하게 외쳐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historic 민주주의 주민자치라고 적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 사업단은요, 우리 부의 똑순이 신경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쪽에 우리 주민자치 사업단의 부대인이에요. 손선민 단원이고, 그리고 새내기 사업단의 새내기 신순아 주임님이 계시고, 그리고 저하고 4명이서 MPO 지원센터를 새들어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동자치 지원관 선생님들이 같이 결합해 계시는데, 김영지 지원관님과 이기덕 지원관님, 조혁돌 지원관님, 황혜자 지원관님, 김시우 지원관님이신데요. 이게 사진하고 좀 다르세요. 사진하고 다르지만 이렇게 멋지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지금 김영수 선생님은 면목 변동하고 홍콩 이동을 2군데를 지원하고 계시고, 이기덕 선생님하고 이기덕 선생님도 이제 면목 3활동하고 망상도, 조혁도 선생님도 면목 이동하고 신내 이동 이렇게 2군데를 지원하고 계십니다. 황혜자 선생님은 면목 이동하고 무기동, 김시우 선생님은 중화 활동하고 중화 이동을 지원하고 계세요. 주민자치의 기능은 저희가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및 총회 등을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동지역사회 주민대표 기구예요. 동의하시죠? 네.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선출이 되시냐면 동별로 5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요. 50명 안에서도 40대 이하다가 15% 이상이 되게끔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들을 조례에 담아서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 연령과 성병들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은 자치활동에 의지가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냥 주민자치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중랑구 주민자치회는 2019년 12월 주민자치 사업단이 출발하면서 2020년 1차 전환동으로 면목 5동, 면목 4동, 7동, 상봉 1동, 무지 1동, 신내 1동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2022년에 올 1월부터 면목 본동, 면목 2동, 면목 38동, 면목 5동, 중화 1동, 왕우 2동 이렇게 2차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총 11개 동의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2023년 1월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중랑구 전체 그 주민자치회가 전환되는 16개 동이 전환되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시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2차 전환동과 함께 서울시 주민자치 시범 조례에서 중랑구 조례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랑구 주민자치회가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될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중랑구청장님이 주민자치 행사에 모두 찾아다니시면서 이 예산만큼을 지키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셔서 희망은 걸고 있습니다. 다행히 1차 전환동은 올해까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들을 진행하였는데요. 소소하게 동네에 주민들이 한 번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축제를 열기도 했고, 독거 어르신 집을 청소해주기도 하면서 다양한 삶들을 아우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굉장히 소소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실행하면 주민자치회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민자치회의 1년은 얼마나 바쁜지 잠깐 살펴보실까요? 이제 12월부터 1월까지는 주민자치 신규 구성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하고 주민자치 학교를 열고, 그다음에 공개 추첨을 통해서 위원 선정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2월에서부터 5월까지는 위촉된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자치회 분과를 구성하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임원이 선출되고 분과가 구성되었다면 분과별로 우리 동네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분과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 7월까지는 분과에서 발굴한 의제들을 자치계획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 주민총회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하여 자치계획 설명을 듣고 우리 중에 가장 필요한 자치계획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올해 11개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모두 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참여한 주민이 5,755명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10월에는 선정된 자치계획을 사업계획서로 작성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총회에서 선정된 의제는 올해 사업으로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11월에서부터 12월 때는 사업이 마무리되고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사업 평가를 하는 자리를 갖고 이런 프로세스는 매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1년의 과정이 사실 설명드린 것처럼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를 경험하신 분들도 지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주민자치회는 회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 회의를 통해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각 분과 주민자치위원은 분과에서 활동하는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의견이 맞을 때까지 회의를 끝까지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빨리 진행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마다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말 다양한 주민들이 많은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 1년은 정말 쉴 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11개동 분과와 사업 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종별로 분과는 3개에서 5개 분과로 만들어져 있고 분과원으로 활동하는 주민을 포함해서 평균 한 분과당 10명에서 15명의 분과원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분과는 분과가 할 활동에 맞는 이름을 분과명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건강, 생활, 복지, 안전,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주제별로 묶어서 분과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분과명들은 우리가 생소하게 듣는 분과명도 있어요. 골목대장 분과, 어떤 일을 골목에서 어쨌든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리고 초록물결 분과, 왠지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과의 주제에 맞게 분과명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건강, 환경, 이후, 소통 분과 같은 경우는 단 한 명도 이거를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합의를 보지 못해서 이렇게 이름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분과들을 지금 구성해서 움직이고 계시고요. 요거는 1차 전환동이 올해 총회를 거쳐서 나온 사업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가지고 왔는데, 영어로 된 원드림 이게 진입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 주민자치회가. 이제 이런 내용의 사업이 있기도 하고, 신내동 플레이데이는 실제처럼 신내동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을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서 활동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도 있고요. 건강미다와 함께하는 똑똑 방문돌보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변화가 필요한 바람, 변화를 일으키는 바람. 이런 사업명도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서 나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말 내년에도 되게 기대가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저기 휠체어 경사로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면목 사동에 분과장님이 제안하신 건데 이분은 장애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주민자치 센터가 2층에 있는데 목발을 짚고 오셔서 앞에는 전동차까지 끌고 오시고 위로 올라오실 때는 목발을 짚고 오세요. 근데 자기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일 불편한 게 상점을 혼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대요. 턱이 있어서. 그래서 경사로를 좀 설치하면 전동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자기가 좀 편리하겠다. 이런 것도 사업으로 제안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셨어요. 이게
내년으로 사업이 실행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들이 이런 게 되게 좋다라고 느끼면 건축 법규도 저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점을 열려면 경찰로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법규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1개 동의 46개의 사업이 분별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자, 영목본동, 영목이동 이게 분과하고 이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각 동별로 진행되고 있다. 진행될 것이다 내년에 라고 안내를 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주민자치회가 권위적이고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뻔한 고리자를 만들어 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주민자치 사업단이 동자치 지원관과 주민자치회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주민자치회도 운영되어 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한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단어가 주는 가치를 주민자치회가 경험한다면 주민자치는 변화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마을과 연계하는 방향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이 PPT를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시민사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 지금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경험을 자치회로 오셔서 나눠주시는 게 주민자치의 자치력을 향상시키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민자치회는 365일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중랑구 마을협치과 협치추진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오늘 제가 협치? 협치! 네, 이기 협치학교 사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기 전에 사실 협치에 대해서, 중랑구 협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전반적으로 저희 올해 사업을 좀 소개해드리면, 올해 이 협치학교는 이렇게 협치 교육 분야이고 저희가 협치 기반 구축과 의제 실행 두 가지로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올해는 주로 의제 실행 위주로 사업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 실행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5개 의제를 했고요. 첫 번째는 우리 정윤재 선생님하고 같이 마무 별빛 영화제 너무나 근사하게 9월 초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건강한 중랑 만들기, 중랑 공간 공동체, 우리 장희동수 또 우리 김영래 이런 이곳에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건강한 중랑, 녹색병원 하고 같이 건강한 중랑 만들기 사업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중랑 만들기 우리 또 이상준 선생님하고 또 우리 김영민 선생님 여러 워킹그룹 함께해서 탄소 중립 활동가 교육도 하고 환경교육센터랑 재활용 선별점 투어도 하고 주민들 대상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지구를 위한 식사 이런 것들도 다 저희 협치에서 진행했던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역사해설 프로그램도 마무리나 중고등 학생들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고무제길 그쪽으로 이제 그런 문화재 해설해주는 사업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고 밝은 공원 만들기라고 해서 저 끝쪽에 가시면 용마 가족공원에 조명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축제를 여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협치학교 한번 보시면 예, 6월 달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 기본 4강에다가 강의와 워크샵으로 구성한 4강의 심화 구강에서는 강의, 의제별 모임, 현장 견학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특히
다른 것들은 많이 교육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입대별 모임과 현장 견학이 이 협치학교의 포인트, 성공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 한 70여 명 분들이 신청하셨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만 이렇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심화 과정에 가시게 됐고요. 뭐 출석, 과제 제출, 강의 평가, 수업 태도 등 그렇게 서바이벌로 엄격하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치에 관심 있는 일반 주민들 분들도 이제 구청 홈페이지 보고 많이 오셨고, 우리 또 지역에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이 오셨고요. 기본에서는 70여 명, 심화에서는 한 27명 정도가 이제 최종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협치 학교니까 협치스럽게 마을 협치과가 다 한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우리 협치학교 TF부를 구성해서 기획부터 진행 평가까지 마을 협치과와 우리 중랑 마을랩과 함께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158만 원 중랑 구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구비로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진짜 잘해야 되겠다. 막 올해 나는 제 인건비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시켜야 내 자리가 유지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걸었습니다. 제가 진짜. 아시죠? 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기본 과정이 시작이 됐는데 주로 이제 3강은 협치의 개념 필요성, 주체와 방식, 그 다음에 이제 협치 사례와 환경 강의형으로 하고 마지막 수료식 때는 이렇게 워크샵 형식으로 이제 과제를 제출했던 게 뭐 나에게 협치란, 협치의 의미와 또 우리 중랑 지역에서 내가 하고 싶은 활동들 이런 것들을 저희 보시죠. 네, 저희 온오프 믹스도 했습니다.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 같다 저기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되게 참가자분들은 만족도가 크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온오프 믹스 하니까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공무원 우리 전 박호천 과장님 강의도 너무 좋았고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서바이벌을 거쳐서 그 절반 정도가 선발이 돼서 이제 심화 과정이 시작이 됐고요. 제가 이제 일일이 전화드리면서 저희 총 9강이 진행됩니다.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다 거기에 이제 각오가 되어 있으신 27분들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의제별로 뭐 시민사회, 이렇게 돌봄, 마을자치, 기후위기, 교육 이런 걸 강의를 한 90분 정도 진행하고 각 의제별로 서포터즈와 함께 조별 토론을 30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또 교육과 강의와 별도로 각 의제별 모임만 2회를 서포터즈들과 함께 별도로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각 의제별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관련 주제들을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갖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우리 지역의 각 의제에 관심 있는 분야의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자리를 의제별 모임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소그룹 단위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제 친밀감이나 이런 게 더 깊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친밀감의 하이라이트 같이 밥을 먹고 막 관광차를 타고 춘천으로 하루 종일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 사회혁신센터 춘천 사회혁신센터도 다녀오고 뭐 태계동동이라는 돌봄 방과후 돌봄을 열심히 하시는 데도 주민자치와 함께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 이런 곳도 다녀오고 마더센터도 다녀와서 정말 이거 다녀오고 나서 참가자들이 더 막 이렇게 팀워크가 좋아지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한국 사람 같이 밥을 먹고 어디 놀러 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수료식을 했는데 수료식 때는 각 의제별 모임을
투표하고 뭐 각자의 다짐들을 나누는 자리였고 우리 특히 잠시만요. 이 환경 이 보시죠. 이렇게 막 퍼포먼스도 준비하시고 너무 열심히 의미가 깊었던 수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함께 하신 분들 협치학교 TF 우리 저희 마을 협치과의 팀장님, 주임님, 우리 협치의 아이콘 이준혁 우리 협력가님, 저 또 정수쌤, 내영쌤 이렇게 저희 TF였고요. 우리 서포터즈 너무 이렇게 사실 강사비는 2회밖에 없었는데 진짜 자원활동으로 내내 함께 해주셨던 우리 강래영 선생님, 정수쌤, 윤주쌤, 우리 신경옥 단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생들의 평가를 뭐 제가 제 입으로 너무 좋았어요 하면 제가 이렇게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꿈을 꾸다. 처음엔 서먹하고 날씨도 무덥고 내가 왜 이걸 하지? 중단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듣고 배우고 워크숍에서 다른 지역 혁신 도시를 직접 보니 정말 잘 배웠다 생각해요. 오늘 여러 분야의 혁신 내용들을 보고 우리 중랑구 나 사는 곳도 좋은 환경으로 함께 만들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나 자신도 많이 변화되었어요. 이분이 처음에 자기 심화가지고 안 간다고 막 그러셨어요. 부담스럽다고. 저 그냥 진짜 주민이셨거든요. 저 이런 거 잘 몰라요 하실 분이 이제 중랑을 위해서 꿈을 꾸게 되셨대요. 그리고 이제 누구 한 명이 아닌 모두가 우리 주인공인 협치학교였다. 그리고 이제 교육 내용, 진행 방식, 진행자 선정 등 모두 협치가 그대로 녹아져 있어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협치가 어떤 건지 배웠네요. 이런 수강생들의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협치학교 TF 회의에서 좀 나눴던 것은 결국 관계에 대한 고민이었다. 신뢰, 서로에 대한 신뢰, 소통하려고 애쓰는 거, 팀워크 이런 게 아니었나. 그리고 우리도 좋지만은 않았죠. 막 이렇게 약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소리도 이 시간에 높아지고 그런 갈등이 왔을 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또 중간에서 조율하는 그런 게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환대했던 거,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누려 했던 거,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협치학교 때문에 인건비가 책정이 됐으니까 이걸 잘해야 된다. 뭐 교육생들에게 협치를 많이 막 이렇게 배움을 이렇게 안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많이 애를 썼는데 결국 협치학교에서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은 저더라고요. 왜냐하면 협치가 사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현장에는. 뭐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우리가 쿠션도 아니고 B는 막 관역하고 관은 민역하고 우리끼리는 이렇게 협력가님하고 저하고 우리끼리 그냥 막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진짜 이거 때려치고 싶다, 토끼고 싶다 막 이런 적 많거든요. 근데 정말 이 협치학교를 통해서 협치를 하면 진짜 1+1이 민관이 함께하면 2가 아니라 3, 4 뭐 아까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또 하나의 꿈을 꾸신대잖아요. 활동가분도 아니고. 근데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무튼 제가 제일 많이 배워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경험에서. 저는 여기 건강공동체 우리 원목복지관에서 나오셨는데 지금 같이 보니까 우리 양비 선생님이 오셨네요. 네. 기능건강 사랑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남건강공동체는 2016년부터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를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마을넷과 초록상상 그리고 중랑구 의사회, 녹색병원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2016년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거의 걸르는 달 없이 한 6년 가까이 계속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의사회 분들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1년에 한 번씩은 컨퍼런스도 하고
중남건강공동체는 2020년에 출범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저희가 사실 네트워크를 운영하다 보니 아주 뭐 성과가 많이 나거나 뭐 성과가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로 신뢰에 기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지지부진한 면이 좀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지역사회에서 좀 협력을 사례를 조금 더 만들어 가보자라고 노력을 이제 해서 서울 이제 올해 12월로 위탁이 종료되는 서울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랑 중남건강공동체가 협약을 통해서 하반기에 동단위의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업 대상지를 한 동물전에서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마을공동체가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활동을 했는데 우리가 진짜 마을에서 꾸려놓은 그 다양한 네트워크가 진짜 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했고 저희는 중화이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중화이동은 뭐 44통이고 뭐 13,000세대가 살고 있고 24,000명이 살고 계시고 내국인은 중남구에서 명목분동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고요. 65세 이상이 5,000명으로 75세 이상이 2,050명으로 중남구에서 노인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화이동에 그렇지만 복지관이라던가 이런 노인과 관련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화이동에서 시범사업을 한번 진행해보자. 거기 하나 있는 여기는 마무마동인데 중화마을활력소 거기 공간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앞서서 저희가 그 협치사업으로 했던 건강 리더 양성가정을 올해는 그 구술생애사 작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술생애사 작가 최현주 선생님과 함께 한 8차례에 걸쳐서 구술생애에 대해서 배우고 실제로 중화이동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르신들 8명을 추천을 받아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렇게 생애 구술사 작업을 16명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인쇄 들어가서 구술생애사 책자가 이렇게 지금 한 일주일 뒤에는 인쇄물로 나올 예정입니다. 12월 23일에는 출판 기념회를 할 예정이고요. 책 판매 금액으로 중화이동의 건강 소모임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이제 계속 하자고 하셔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건 구술사고 두 번째는 이제 성화종 사업비로 중남건강산업방 협약식을 지역에 있는 기관, 의사회랑 중남건강공동체 그리고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이런 공간이랑 같이 협약식을 했었고요. 중화이동 돌봄 활동가를 양성을 했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양성을 하셨고 이분이 오늘 아침에 운명하신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진짜 10년간 지역에서 어르신 돌봄 자원봉사 많으신 거 그래서 4번에 또 이걸 하고 이제 어르신 소모임을 6차례 그리고 의사 선생님하고 2차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고추장도 만들고요. 그리고 체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화장품도 만들고 손 마사지도 하고 그리고 뭐 멸치볶음도 만들고 김밥도 만들고 생강청도 만들고 이런 모임으로 어르신들이 약 20년 넘게 진짜 매일 오셔서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같이 소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마지막 모임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모임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뭐 물건 안 줘도 좋고 간식 안 줘도 좋으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다. 어디 갈 데도 없다. 이렇게 하셔서 이 건강 리더분들이 자원봉사로 중화이동 어르신 소모임을 계속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화이동에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소모임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역에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전동 실시가 되면 지역마다 여러 의제가 있겠지만
지역사회 돌봄이, 통합 돌봄이 동 차원에서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동에 누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없다. 조사가 잘 안 돼 있다. 저희는 로컬 데이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중화이동 돌봄 자원조사를 했습니다. 경로당을 진짜 전부 다 찾아가 봤고요. 직능단체들이 어르신 돌봄을 무엇 하는지 다 찾아봤고, 그리고 막 문전박대도 당하고요. 우리 단체가 민주노총 단체가 아니라 이러면서 약속을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어르신들 공간, 빈 공간들, 공유 공간들, 민간단체 공간들을 다 찾아가고, 그리고 복지 관련된 제도를 정리해서 이렇게 손수건 기념품 돌봄 지도도 만들었고요. 이것도 다음 주쯤에 나와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원조사를 했고 다음 주에 성과 공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 화요일 날 어르신 소모임 마지막 날 같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건강한 중남 만들기는 의료 쪽과 마을 쪽과 재가, 복지 이 4개 주체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역사회 혁신 계획의 하나로 리더 양성하고 건강 소모임을 면목복지관에서 8개 운영했고, 지역 K하고 그리고 녹색병원이 찾아가는 건강병원 서비스를 10월 말까지 86회 78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을 월 1회 운영하고 사회적 보릿가구를 6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12월 22일 건강 컨퍼런스 올해의 활동을 공유하는 그런 마무리 작업으로 유지가 되겠고요. 11월 29일 날 전국 최초로 중남부 의사회가 재택의료 왕진 콜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콜센터 2번호 지금 입력해주세요. 2번호로 하게 되면은 지역에 있는 중남부 의사회 소속의 8개의 의사와 한의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야간에도 전화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지역의 의사회가 의료가 필요한 이제 지역의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왕진 콜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역에서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 계속 고민하면서 마을은 최대한 시설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같이 돌보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조용하게 돌봄 혁명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돌봄은 가족, 특히 여성이 전담을 했다면 한 2008년이라든가 그 이후에는 국가와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공부에 국가와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그리고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 요양원, 이 모든 국가가 하는 그 기관들과 가족 사이에 저는 지역사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함께 돌보고 그 공백을 함께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저는 지금 공동체와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 8명을 지역에 진짜 중화이동에서 사는 진짜 어르신들 8명을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도 많이 배웠고요.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 중화이동에서 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 책으로 나오면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 그 안에서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누가 이렇게 찾아가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진짜 이웃과 함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삶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지역에서 함께 고민할지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